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태민입니다. 7월 14일 금요경마 집중분석 Y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경마 역시 최근 경마가 그렇듯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경마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인기마 중에 좀 모자란 인기마들이 좀 보이고, 그 자리를 대신할 복병마들도 지금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게 또 분석을 해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최근에 경마, 지난주에 메인 승부들 적중이 이루어진 경주가 있었긴 해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민태민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겁니다. 이번 주부터 또 한번 기세를 바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부산 승부를 먼저 공지를 드릴게요. 전반부 2경주를 첫 승부로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 중반부에 6경주와 7경주, 그리고 후반부에 10경주까지를 승부처로 준비를 했습니다. 4개 경주, 2경주, 6경주, 7경주, 10경주입니다. 이 중에서 메인 승부는 중반부에 6경주와 마지막 10경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부산 1경주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인기마필 중에서 가장 나아 보이는 말은 안쪽 1번 부경대박이죠. 지난주에 원래 이게 테스타 매직이라고 이세마 경주에서 강력한 인기마로 팔렸던 말, 병합을 했던 말이죠. 문제가 딱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경주가 2경주하고 분할이 됐어요. 분할이. 아마도 이세마 경주 하나가 깨져버리면서 지금 3세 이상 경주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이세마 경주에 나갔더라면은 우승 상금이 4,270이죠. 근데 지금 여기는 우승 상금이 1,200만 원입니다. 1,254만 원. 그래서 그 3배수 이상 차이 나는 상금을 여기서 제대로 좀 모자라지만 벌어낼 것인가, 아니면은 좀 아껴놓고 다음에 이세마 경주에 나올 것인가, 요게 좀 변수 같아요. 그래서 1번 부경대박은 당일 마방의 승부 의지를 좀 읽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복병권에서 좀 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7번 진경이의 S퀸이죠. 17번을 뛰면서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정점을 찍었죠. 근데 이 말이 7조에서 지금 12조로 마방을 옮겨오는 과정에서 말이 부쩍 좋아졌습니다. 4월 22일 날 오픈 더 스카이, 킹 오브 코리아 능력마들 아닙니까? 오픈 더 스카이는 지금 2등급까지 논스톱으로 올라가 있고, 킹 오브 코리아도 데뷔 이후 2연속 입상을 끌어내고 있는 신의 전력 준족들입니다. 그런 애들하고 주행 검사를 받았는데 여력이 꽤나 있었어요. 4월 22일 날 1000m 레이스에서. 그 이후에 줄곧 1300을 뛰다가 간만에 지금 분할된 경주를 만나면서 1000m로 거리를 지금 대폭 내려왔습니다. S퀸이 발주 반응도 크게 나쁜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제 복병권으로는 7번 S퀸을 노려보시면 되겠고, 1번 부경대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세마로서의 과연 1200만 원에 만족할 것인가, 요 점이 변수 같아요. 현장에서의 나오는 마방의 승부지를 잘 읽어가면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오늘 민태민이 준비한 첫 번째 부산 경마의 승부입니다. 기복 부진마들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죠. 1경주와 분할이 된 경주. 여기는 이세마 필이 지금 외곽에 10번 영광의 시크가 있습니다. 주행검사도 괜찮게 받았고, 데뷔전에서도 액톤 블레이드, 영희시대, 에이스포스 상당히 센 구미에서 4등까지 경쟁력은 끌어냈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여기 노리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 훈련을, 새벽 훈련을 관찰하면서 요거 나오면 무조건 노려봐야 되겠다, 이미 지난주부터 민태민이 점을 찍어놨던 말이죠. 이번 주에 훈련을 봐도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 유연성은 물론이고 끌고 나가는 파워, 뛰는 투지가 너무 좋습니다. 뭐 기승하는 조교자가 무게중심을 뒤로 하면서도 말이 알아서 뛰어요. 지금 너무너무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성도 지금 너무너무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림수말, 인기도에서는 근래 뛴 게 없어서 좀 덜 팔리는 상황 같은데 강력하게 노릴 말이 있습니다. 민태민이 그 복병말을 아예 충마로 해서 부산 이경주 제대로 한번 승부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의 3경주입니다. 단연 돋보이는 말이 이제 인기마 9번 아토미지죠. 기수가 홀랜드로 바뀌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말이 모래에 맞으면 좀 버벅대는 단점. 이번 경주 지금 9번 게이트로 외곽을 받았죠. 외곽을. 직전에 보니까 뭐 모래에 대한 적응도 어느 정도 해냈던 모습이고 1300을 나름대로 여유있게 극복을 했기 때문에 아토미지의 전력이 가장 나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뭐 여기에 이번에 퀸스텔스가 이번에 정상주기죠. 말이 좋아졌고 이번에 한국으로 처음 들어왔어요. 영국 기수 기욤베 기수가 기승합니다. 기승술에 따라서 가능성은 남겨놔야 될 말이고 이번 바로네스도 지난번 뭐 주로가 좀 빨랐지만은 호기록으로 1000m를 뛰고 이번에 1300 거리인데 1300 거리도 뛰어봤단 말이죠. 안쪽에서 순발력을 살릴 수 있는 말이고 3번의 질환주기 역시 지난번에 오른쪽 뒷다리 저름으로 게이트에 들어갔다가 취소가 돼버렸죠. 기습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조건이고 5번 토보부킨도 지난번에는 8월달에 뛰고 무려 8개월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당일 마체중도 많이 오버가 됐었던 상태였는데 이번에 정상주기에 직전보다 말이 좋아졌습니다. 또 이 말은 한때는 그 1300에서 입상 경험까지 있을 정도로 기본 기량도 있기 때문에 5번 토보부킨도 역시 관심을 가져줘야 될 말 중에 하나 같아요. 어쨌거나 9번 아톰이지 배당판 대가리 팔리는 아톰이지가 가장 낫습니다. 거기에 1번 퀸스텔스, 2번 바로네스, 3번 질환지교, 5번 토보부킨 요런 애들이 이제 나머지 입상권의 한 자리를 두고 경합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에서 좀 더 압축을 해서 최종 막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4경주입니다. 혼전이네요, 혼전. 글쎄요, 7번 최강 스텔스가 아마도 인기를 많이 모을 것 같아요. 전번에 1300에서 잘 뛰었죠. 잘 뛰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로 골드의 자마예요. 혈통상 거리 적성이 좀 짧게 나오는 말이죠. 긴 거리가 조금 불리합니다. 긴 거리가 불리하고 조인권 기수에서 지금 진겸 기수로의 안장 교체도 플러스 요인은 분명히 아니죠. 거기에 직전 입상을 하고 나서 요번에 늘어난 부담 중량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7번의 최강 스텔스를 뭐 맹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1번 KO 바람이 지난번엔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충마를 피치치, 임성시리의 피치치를 축으로 해서 대가리 팔렸던 커크 미니스터와 KO 바람 딱 두 방을 때렸었죠. 당시에는 외곽 번호라서 이걸 본 거예요. 은경이의 감량도 있고 또 외곽 선입을 나올 수 있는 편성이고 근데 이번에는 안쪽 번호예요. 그리고 2주 만에 나오면서 말이 뭐 확 좋아진 것도 없고 부담 중량은 늘어났고 그래서 이번 KO 바람도 못 믿겠어요. 지난번에 입상을 했어도 해당 거리였죠. 입상을 해도 이번에 맹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스가 좀 혼전기가 있는데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말은 이제 8번 조성곤이의 소중한 인연이죠. 볼포니 자마입니다. 1600 거리가 다소가는 유리한 말이죠. 계단을 밟아오듯이 성장을 하는 볼포니의 특성. 그리고 모마가 이제 토종고수예요. 예전에 11조 이노 마방에 있던 말이죠. 지금은 이제 전문가 생활을 하고 계시는 김효섭 기수가 당시에 기승을 했던 토종고수. 힘이 꽤나 좋은 혈통이에요. 혈통 자체가. 그래서 지난번에 뭐 입상을 제대로 끌어냈고 또 여기가 다실바 기수가
이번 주 기승을 못하지만은 조성곤 기수까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은 강공은 필연이 아닌가. 8번 소중한 인연을 이번 경주에 관심마로 한 마리 정도 언급을 드린다면 이제 8번 소중한 인연 요거를 추천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우경주입니다. 3번 해운대 요거를 인정을 하고 싶은 경주예요. 늘상 다리가 안 좋아서 조교를 세게 못했던 말이었죠. 지난번부터 그쪽이 좀 좋아지면서 선행 이후에 여유승을 거두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승군전이에요. 국산 5등급의 승군전이긴 한데 직전 대비 2kg의 감량에 또 3번 게이트의 유리함에 21조 민장기 마방의 마피를 또 조성곤 기수가 호흡까지 맞추고 기승을 한다라면은 다시 한번 선행 강공 아니겠습니까? 선행을 가면은 여기 상대가 그리 강하지가 않기 때문에 해운대 여걸이 가장 나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선행 1순위 기대된다라는 거죠. 해운대 여걸이 가장 나은 말이고 이번 디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모래를 맞으면 좀 들뛰어요 원래. 근데 휴양을 다녀와서 말에 좀 안정감이 많이 좋아졌네요. 주행검사를 트리플 라인하고 함께 뛰었던 말이었는데 7월달에 제가 주행검사 7월 1일날 볼 때부터 야 이게 디나가 좋아져서 돌아왔구나 이런 마음을 좀 내심 먹었었고 4번의 월화독작도 호크닝 자마입니다. 1000m가 낮죠. 최근에 조금 늦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우선은 이게 한디가 많이 내려왔어요. 호크닝 자마들은 앞다리가 좀 높은 자세가 높은 단점이 있어서 짧아진 거리하고 유리한 부담 중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진구 기수 지난주 레드 사이렌으로 시원하게 우승을 거두었는데 자 월화덕작 여기서 뭐 안 될 이유는 없겠죠. 되는 말이고 복병으로 하나 노린다면 이제 7번 퍼스트 위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배당 메이커 조창욱 기수가 올라왔습니다. 항상 훈련이 좋아요. 실전 가면 맹탕입니다. 맹탕. 근데 얘가 유리한 건 바로 1000m로 짧아진 거리입니다. 1000m는 그냥 우역다짐으로 좀 선두권에 붙여놔도 나름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1200, 1300은 조금 멀어 보였던 말이었는데 1000m 거리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결대로 따라만 나오면 퍼스트 위닝도 가능성은 열려있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해운대 요거를 놓고 어쨌거나 압축된 막건으로 현장에서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입니다. 오늘 민태민이 준비한 두 번째 승부처 그리고 마지막 10경주와 함께 메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메인 승부로요. 웬만하면 5번 판타스틱 조이를 놓고 때릴 것입니다. 판타스틱 조이. 데뷔하고 나서 연속 입상을 끌어냈죠. 2월 10일날 데뷔전, 3월 3일날 2전째, 그리고 3월 24일 세 번째 경주까지 연투를 때리다가 4월 16일날 1600에 나왔죠. 오크스벨을 앞두고 늘어난 거리에 도전을 했다가 꼴찌했어요. 그리고 나서 1200에서도 경합을 펼치면서 무너지고 자 어땠습니까? 직전 경주요. 선행을 그냥 쉽게 나가버리면서 당시 2등 왔던 빅토리 브라운을 무려 7마신을 깨버렸습니다. 직선에서의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최영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56.5의 부담 중량인데 2kg 덜어냈습니다. 선행 간다라면은 5번 판타스틱 조이가 게이트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뭐 큰 말의 컨디션에 이상만 없다라면은 5번 판타스틱 조이를 놓고 경마를 하면 됩니다. 나머지 후차권은 딱 3마리예요. 딱 3마리. 한 구멍을 때릴 놈이 있습니다. 조금 덜 팔리는 쪽으로 완짱 승부막건을 들어가고 두 구멍을 받쳐놓으면은 이건 뭐 도망갈 데가 사실은 없는 경주입니다. 과연 제가 누리는 3마리의 배당 메리트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말씀드린 대로 주력 승부막건은
덜 팔려요. 안 팔리는 말이기 때문에 부산 육경주 충분히 이거 승부가 될 것입니다. 판타스틱 조이를 축으로 해서 좀 팔리는 애들 2마리 단단하게 막아놓으면 되죠. 그리고 배당마로 한 방을 까버리면은 이게 승부가 메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적중에 대한 자신감, 환수에 대한 자신감도 물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부산 육경주는 메인 승부로 해서 현장에서 한번 세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입니다. 오늘 민태민이 준비한 세 번째 승부처죠. 자, 1번에 유성 빅토리, 3번에 모닝파크, 4번 아델의 진주, 6번 헬로 비너스, 7번 영광의 파크, 9번 최강포스원, 10번만 위닝 길리. 10마리 중에서 7마리 정도가 인기를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편성이에요. 대끼리 막건이 아마 한 10배 언저리로 치솟아 있을 경주입니다. 상당히 혼전기가 높은 경주인데 이거 승부로 준비한 이유는 뭐 명백하죠. 이런 혼전은 왜 승부를 하겠습니까? 그 중심을 잡아줄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충마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판때기는 혼전인데 2등 안에 온다. 민태민이 믿음을 갖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걔는 진짜 와요. 말의 능력도 그렇고 최근 경주에서 내용도 그렇고 또 이번에 경주 조건이라든가 편성까지 이거 완전히 왁구가 맞아 떨어지는 대가리 말이 있습니다. 혼전 중에 강축이 있다라면은 승부 못할 이유가 없죠. 문제는 이제 후차권의 압축이 될 것입니다. 놓고 때릴 말이 있어도 나머지 대여섯 마리 다 사면은 이거 돈도 안 됩니다. 의지, 승부 의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마방, 등짝 몇 마리가 있어요. 몇 마리가 있고 좀 더 집중 분석을 더 한다라면은 좀 더 좀 약하게 봐야 될 인기마도 한두 마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혼전이지만 대가리는 불변이에요. 알아보고 자시고 이런 거 없습니다. 대가리는 무조건 불변이고 후차권만 아다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이건 항구라 할 수 있는 경주예요. 자신 있습니다. 안 갈 말들 확인할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분석을 더하면은 제껴버릴 말도 분명히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찜찜한 말 있죠. 최대한 압축해서 민태민이 혼전 중에 축 세워서 부산 7경주 꼭 승부를 적중으로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입니다. 3번 하이퍼루프와 7번 태양의 신화 2마리가 아마 깜빡이를 형성할 거예요. 지난 6월 16일 날 2마리가 맞짱을 떴죠. 당시 1800m 거리. 둘 다 거리 첫 도전에서 태양의 신화는 그 전에 더비를 나갔었죠. 2마리가 나란히 입상권에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1400거리죠. 1400거리. 뭐 하이퍼루프도 말 컨디션 흠잡을 데 없이 좋고 태양의 신화 역시 2주 만에 빠르게 출전을 했지만은 거리 적성이 단거리형이에요. 1400이 월등히 유리합니다. 기승술이 좀 최근에 모자란 김도현이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은 말 능력으로는 이건 37 막건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말의 능력으로는, 잠재력으로는, 보여줄 능력으로는. 거기에 복병말을 제가 현재 하나를 좀 째고 있는 말이 있어요. 이건 당일 주로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 마체가 좀 큰 말들이 있죠. 그런 말들이 불량주로에서 좀 약점을 보여요. 아무래도 걸음발이 느리니까 이 불량주로 뻘판에서 닿는 면적도 커지고 그럼 말이 좀 무뎌지게 뛰죠. 등치 큰 말들, 오히려 발통이 얇고 조금 담화가 작은 말들, 큰 말이 아니고 좀 체형이 얇은 말들이 불량주로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자, 이번 주 만약에 비가 온다. 다습주로 아십니까? 다습주로. 그러니까 함수율 10% 이상을 우리가 다습이라고 하죠. 양호보다 하나 더 높은 거죠. 그 다음에 포화, 그 다음에 불량인데, 다습이나 포화주로나 아니면 불량이나 요 세 가지 주로가 이루어진다.
불량주로 함수율 10% 이상의 주로가 나왔을 때는 열둘의 오션 라인을 꼭 누르세요. 오션 라인. 제가 이거를 5월 12일 날 하이퍼루프하고 들어올 때 한 방으로 때려버렸죠. 그 이유가 바로 다습주로, 불량주로의 강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녹음하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10번 정도를 다습 불량에 띄었는데 입상률이 거의 70%에 육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션 라인이 지금 최근에 계속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왔다 안 왔다 하는데 부산에 주로 지금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다습 이상 10% 이상 함수율이 존재하는 주로에서는 오션 라인이 첫 번째 복병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주로가 그렇게 흘러가면은 저는 아예 그냥 12를 놓고 갈 생각도 있어요. 참 잘 뜁니다 이거. 불량 다습주로에서. 그래서 부산 8경주는 능력으로는 3번 하이퍼루프, 7번마 태양의 신화이고, 당일 주로가 맞으면은 12의 오션 라인은 반드시 노려야 될 안아짜리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의 9경주입니다. 글쎄요, 여기도 좀 난타전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번 지국천왕이죠. 지난번 공백을 두고 복귀전에서 뭐 괴력을 충분히 끌어냈습니다. 앞에 나가서 댄싱 스타를 4마신 여유있게 제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국천왕의 주행 자세죠. 왼 앞다리를 상당히 높게 찍어뛰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행을 가면은 뛰어요. 아니면 선행마 외곽에 붙여놓으면은 모래 안 맞으면 뜁니다. 근데 여기는 외곽에 지금 한없이 끌리는 말 두 마리가 있어요. 열하나 새로운 법칙하고 열둘 블루시에라가 그 말들이죠. 열하나 열둘이 외곽으로 덮쳐 나오면요, 걔네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바깥쪽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중간 코스에 있는 순발력 있는 말들이 죄다 몰고 나옵니다. 그럼 내측에서 지국천왕이 안에 딱 갇혀버리면은 이거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말입니다. 지국천왕은 전개 변수를 충분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좀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말은 7번의 메이저 챔프죠. 작년에 2세 혼합군 특별경주에서 2등까지 올라섰던 말. 올드 패션드 자마들은 제가 청해마 우성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죠. 부산의 마천볼트를 비롯해서 올드 패션드 자마들은 청해마면은 무조건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마리오스, 지난번에 임성실이 아쉽게 인기 1위를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여기는 구미가 사실 전번보다 좀 약해 보입니다. 센 구미도 아니고 뭐 메이저 챔프가 쉽게 선두권에 선행마 뒤를 그냥 곱게 따라갈 수 있어요. 외곽에 11, 12 나가더라도 그 뒤 정도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7번 메이저 챔프를 오히려 복승식의 안정권으로, 민태민은 메이저 챔프가 가장 안정적으로 보이는 말입니다. 현장에서 나머지 말들, 지국천왕의 처리 여부, 나머지 외곽의 선행마들의 그 의지를 좀 먼저 살펴야 되겠죠. 선행 가겠다 하면은 지국천왕이 불안해 보이고, 의외로 11, 12이 좀 참아주는 전개를 펼친다면은 지국천왕이 선행 가서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하고, 민태민도 현장까지 그 점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단 7번 메이저 챔프를 관심마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마지막 10경주입니다. 오늘 민태민이 준비한 마지막 승부이자 메인 승부입니다. 1번의 우박이, 2번 아주최강, 3번 영토대왕, 4번 드롭 더 비트, 6번 잔트가르, 7번 트리플 파티, 8번 에버인 에버, 그리고 드디어 이번에 2등급으로 강급된 10번마 유성 파이팅까지. 뭐 이거 10마리가 뛰는 경주인데 한 대여섯 마리가 인기도 많이 모을 겁니다. 인기도가 분산되는 혼전이죠. 자, 혼전 중에 대가리 있습니다. 믿고 때리는 대가리. 말의 능력. 완벽하게 지금 조시가 살아난 말이 있어요. 갖고 있는 능력을 110%까지 끌어낼 수 있는 노림수 말이 있습니다. 혼전 중에 대가리 세울 수 있어요. 대가리 세울 수 있고, 후차권에서도 한 마리 강하게 노릴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겠다. 웬만하면 올 수 있다라고 믿는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상 대가리예요. 능력상 대가리. 보여준 걸로 대가리. 그리고 제가 노리는 말은 뭐 보여줄 거는 물론이고 더 나올 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의 110%를 끌어낼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일 잘 뛴 것보다 여기서 더 잘 뛸 놈이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자신. 그래서 그 말을 축으로 해서 보여준 거 제일 나은 놈으로, 나은 마필로 완장을 때려놓고 받치는 것도 이것저것 불안한 말들 3마리 정도를 뺄 수 있어요. 3마리 정도 잡아 뺄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빼고 나면은 놓고 때리는 축에 한 3구멍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메인 승부인데 9시 발주네요. 9시 발주. 좀 늦게 가시더라도 함께 하신다면은 민태민이 마지막 경주 적중으로 꼭 연결을 드릴 것입니다. 배당도 짭짤할 거예요. 자, 부산 10경주 민태민과 한 배를 타신다면은 제가 후회 없도록 열심히 좀 해내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10개를 마무리 지었고 조금 이따 이제 제주 중계 현지 조교 전문가 강한남 위원님 모시고 제주까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7월 14일 제주경마 중계 코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주 현지 조교 전문가 강한남 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이번 주 뭐 특별한 소식이 있나요? 네,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출전 두수가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지난주는 좀 한라마 최후 검사 이후라서 마필 자원이 좀 부족했는데 이번 주는 금요일 9개, 토요일 8개 정상적으로 출전이 돼 있고 이제 토요일 날에 이제 KCTV 한라마 1군 대상 경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 주보다는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그런 한 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 올 중계 경주가 좀 다가오고 있어요.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좀 피치를 잘 올리셔가지고 좀 상승세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늘 7월 14일 금요경마 메인 승부부터 좀 공지를 해주시죠. 네, 금요일 추천 경주는 이제 한라마 1군 1400m 7경주를 추천 경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한남 위원님의 메인 승부는 마지막 7경주 한라마 1400m 경주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1경주부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강축이 없는 역시 기복 마필들의 접전 구도로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액면대로 그대로 축마가 없는 좀 혼전 구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최저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마필은 6번마 쾌찬차로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이소연 신인 기수 여자 기수가 탔는데 이번에는 좀 편성이 직전보다 좀 수월해졌고, 직전에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초반 좀 정교에서 좀 꼬이더라고요. 이번에 연속 출주고 마필 상태 최근에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쾌찬차 좀 우선적으로 노려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의 마필들 중에 관심 있게 좀 보는 말들이 있나요? 네, 9번마 달의 보배는 직전에 꼴등을 했어요. 그 전 6월 9일날 경기는 900m 3착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마필 상태가 상당히 좀 컨디션이 올라와 있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는 그 한 주, 경마 열리는 한 주에 출전 앞두고 나서 훈련이 되게 약했어요. 하루 정도밖에 훈련을 안 해가지고 컨디션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었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연속 출주고 오늘 마무리 훈련까지 보니까 상태는 직전보다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직전에 좀 무거웠던 그런 체중이 좀 감량이 됐으면은 오늘 선행을 나가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예. 일단 보통 인기마 필들에 비해서 지금 보니까
기록 자체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7번 탐나도다라는 말은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탐나도다는 뭐 직전에 좀 상태가 좋아서 좀 홍건이가 탔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그게 최선이었어요. 직전에는. 그게 입방에 가서 3착을 했던 내용이고 이번에는 뭐 3착 승부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탐나도다는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 강한남 위원님은 먼저 6번 쾌찬차 이소연 기수, 신인 기수의 쾌찬차를 먼저 언급을 하셨고요. 여기 외곽에 있는 달의 법에도 이번에 연속 출전이지만 훈련이 오히려 나아진 모습 속에서 이제 선두권 전개에 조심해야 될 마필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제주 2경주로 가겠습니다. 800m 또 600점이네요. 제주 1경주와 함께 600점 경주가 또 열리는데 여기는 한 마리가 좀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아요. 데뷔 이후 2연승을 거두고 있는 7번의 행운목인데 자, 이 마필의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일단 7번만 행운목이 뭐 기록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직전에 800m에 뭐 09초 타임 여기 있는 마필들이 뭐 대부분 뭐 8초, 7초까지도 이제 뛰었던 전력들이라서 뭐 경마 팬들 여러분은 좀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게 승문전이고 과연 얼마만큼 기록이 단축될까 약간의 의심의 이런 부분은 남아 있지만은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뭐 체형도 상당히 큰 마필이에요. 그리고 혈통도 상당히 우수한 마필인데 훈련 때 보니까는 뭐 계속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보여준 걸음은 뭐 다가 아닙니다. 이 마필은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한 6초까지도 끌을 수 있는 전력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7번만 행운목은 상승세 이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이제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타임을 봤을 때는 아리까리한 말, 혈통이라든가 말의 체형, 강한남 위원님께서 좀 기대하는 신맛 쪽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뭐 좋거나 나쁘거나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 있나요? 네, 일단 뭐 나머지 후차권에서는 뭐 좀 비슷한 상황들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대부분 마필들이 좀 전개에 따라서 좀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는데 4번만 요기코는 뭐 최근에 조금 뭐 전개가 계속적으로 좀 안 나왔던 마필인데 훈련 때 걸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기본기도 갖춰져 있는 마필이고 뭐 기록도 가장 좋았던 마필인데 물론 뭐 이번에도 전기가 꼬인다면은 뭐 또다시 무너질 수는 있지만은 앞선에 있는 마필 뭐 그렇게 앞선이 강한 마필은 없어요. 뭐 7번만 행운목이 앞선을 장악한다면 조금 불리한 조건은 생기겠지만은 4번만 요게코가 한 2선까지만 따라간다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번 행운목의 잠재력을 먼저 보셨던 것 같고 4번의 요격호도 선두권에서 자리를 잘 잡으면 경쟁력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 경주로 갈게요. 자, 제주 3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는 1800점 이하. 항상 뭐 게이트가 빼곡히 채워지는 그런 경주죠. 이번 경주 역시 상당히 혼전기가 있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는데 강한남 위원님의 추천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좀 까다로워요. 이게 1800점이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마필 저력 차이가 크지 않고 또 부담 차이들이 또 많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4번만 3답 평정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고전한 내용이지만은 마필 자체는 여기서 가장 센 마필은 분명해요. 훈련 때 걸음을 보면은 뭐 항상 이상이 없는데 6월 9일날 경주도 상당히 의지가 약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 직전 경주는 800m 보니까 아예 뒤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부담량 이번에도 한 2kg 올랐고 이제 편성은 좀 약해졌는데 일단 뭐 거리 자체는 한 900m 적정 거리를 이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좀 약해진 상황이고 너무 많이 이제 빼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와지 않았나. 이제 한 3번 정도 승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좀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만 세옹지만은 직전 경주에 좀 많이 뛸 거라고 사실은 예상을 했어요. 최근에 워낙에 훈련 때 보면은 걸음 자체가 상당히 지금 올라와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 자체가 항상 보면은 좀 기복이 심해요. 직선에서 뭐 다른 마필들과 좀 어울리면 좀 안 뛰려는 이런 근성이 남아있던 마필이기 때문에 뭐 김용석 기수가 좀 외곽으로만 좀 끌고 나온다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린 말 두 마리가 있어요. 세 마리 정도가 좀 궁금한 말들이 있는데, 우선 게이트 순으로 해서 이제 지상 낙원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지상 낙원은 뭐 최근에 분명하게 이제 걸음이 늘어난 마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글쎄 뭐 잠재 능력이라든가 마필이 그렇게 보폭이나 이런 게 큰 마필은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선이 뭉치거나 거의 앞선에 있는 마필들이 뭐 직선에서 거의 서고 있거나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제 취입이 통할 수 있는데 앞선이 또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앞선에 버티는 그림이라면은 좀 인기만 했을 때는 좀 불안 요소가 있고 또 인기가 아니었을 때는 좀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그런 유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인기도에 따라서 배당이 나오면은 노려 볼 수 있지만 뭐 과도한 인기는 좀 불안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장군mon군에 대한 가능성은 이번 경주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장군mon군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노리는 뭐 한마디로 뭐 언어로표라면 쪼고 있는 마필 중에 한두인데 예. 이게 좀 수환이하고는 조금 강수환 기수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고. 이게 조희영 기수가 타면은 상당히 발주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자리 선정을 상당히 잘하는데 강수환 기수는 말을 조금 안장에 의해서 이제 좀 요동이 좀 많아요. 커요, 동작이. 그게 이제 뭐 강하게 이제 밀어주는 이런 요동이면 좀 괜찮은데 약간의 좀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그런 기수인데 일단 뭐 한 번 적응을 해봤기 때문에 뭐 직전보다는 조금 나게 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보리 닮아 뛰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엄청나게 뛰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었는데 그 다음 주에 바로 나오려고 준비를 하더니 주기가 계속 미뤄지면서 지금 이번 주 3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이 보리 닮아는 이제 뭐 걸음이 터진 거예요. 이거 어떤 내용으로 봐야 되죠? 네, 보리달마는 뭐 시기동에 있는 마필 그 붉은 매저 지난주에 나왔던 마필. 예, 예. 그 마필도 뭐 직선에서 분명히 탄력이 이기는 탄력이다 생각했는데 다시 이제 서는 뭐 그런 유형을 그런 습성을 가진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뭐 뛸 때는 뭐 상당히 잘 뛰다가 또 앞선에 어울리지거나 살짝이 뭐 주행이 좀 껄끄럽게 한 템포가 이렇게 삐그덕하면은 그냥 바로 서버리는 뭐 그런 유형의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좋다 나쁘다 하지만 뭐 능력은 뭐 상당히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경마팬 여러분들 좀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삼경주가 좀 혼전기가 있는데 강한남 위원님께서 세왕지마랑 삼다평정 좀 인기권의 마필들을 언급을 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말들을 좀 질문을 해서 조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자, 일단 강한남 위원님 2번 세옹지마하고 4번의 삼다평정을 관심마로 이제 지목을 해주신 거죠? 일단 뭐 인기마 중에서는 이제 뭐 지금까지 보는 마 중에서는 그런 마필들의 이제 순수 상태는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혼전도가 있는 경기는 뭐 당일 현장 상태까지 일단 살펴봐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주 4경주 여기도 지금 제가 W 표시를 쳐놨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레이스로 또 보여지는데 강한남 위원님 생각은 어떠시죠? 네, 뭐 이게 축이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어요. 예. 뭐 상당히 좀 혼전도가 있는 경주이고 거리가 더 1000m이다 보니까 좀 변수가 많을 걸로 좀 배당이 크게 터지실 거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변을 낼 수 있는 말들을 좀 압축을 해주시죠. 일단 뭐 인기권의 당대 가면은 뭐 최근에 이게 좀 마방의 내용으로는 좀 이제 뭐 습성을 좀 각질을 변경하는 뭐 그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최근에 분명 이마필도 상승세는 뭐 걸음 상승세는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전력이기 때문에 뭐 인기권에서는 뭐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노리는 마필 한 좋아진 마필들이 한 3마리 정도 있어요 이번에. 일본 뭐 황룡전설은 뭐 원게이트의 이점도 있지만은 오랜만에 좀 훈련 강도 올리면서 좀 마체가 좀 가벼워졌고 최근에 계속적으로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은 4번만 혼디 모형입니다. 혼디 모형. 직전에 제가 뭐 배당 마필로 주력권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그 당시에 좀 편성도 셌지만은 뭐 전개에서 박성광 기수가 좀 불리했던 내용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오늘은 좀 게이트가 안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혼디 모형은 뭐 다시 한번 안고 갈 예정이고 6번만 누리세상이 이게 채식 상태가 안 좋고 마체가 얇은 마필이라
늘 뭐 가볍게 속보 한 바퀴로 마무리하는 마필인데 오랜만에 스포 훈련을 동반해서 상태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안장이 유리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일단 뭐 6번마 누리세상도 배당권에는 안고 와야 될 걸로 보고 있고 1, 2, 5천은 휴양 마필인데 말은 너무 좋더라고요. 이번에 이 마필도 뭐 휴양 마필이지만은 바로 실전에 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시 거래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1, 6, 5천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많은 마필을 언급해 드렸는데 일단 뭐 그 중에서 뭐 노림수 마필은 뭐 4번마 혼디 모형, 6번마 누리세상, 4번, 6번 쪽에 배당 포커스를 일단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 마필을 우선적으로 노리면서 뭐 인기권, 뭐 복근권 쪽에 한두 마리 정도 현장에서 한번 잘 좀 고려를 해가지고 압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쉽지 않은 경주로 보여집니다. 강한남 위원님께서는 4번의 혼디 모형과 6번 누리세상 두 마리의 복병권의 마필에게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 6경주는 이제 모바일이 끝나고 나면은 제주의 7경주가 남죠. 강한남 위원님이 오늘 딱 하나의 메인 승부로 준비를 하셨던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강한남 위원님 승부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라마 1구 1400m 경주예요. 대상 경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1500점 이하 1군이지만은 한 1.5군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앞서 있습니다. 사실은 1번마 헬로우라든가 6번마 진주만 두 마필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좀 많은 인기를 모을 그런 경주인데 크게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력으로 한 방 힘을 실을 수 있는 경주이고 언급해드렸던 1번마 헬로우, 6번마 진주만 인기마 두두의 두 마필이에 복병권에 한 마리 정도 좀 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세 마리 정도에서 엮으면서 주력 한 방 힘을 실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중은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헬로우와 진주만 거기에 노림수 복병까지 세 마리 정도로 입상권을 압축하시고 또 거기서 한 방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헬로우의 진주만이 주력이 아니겠네요. 다른 놈이 하나 와야지 배당이 나오고 항구라되고 이런 상황 같아요. 네, 일단 현장 분위기를 보면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한라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마필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훈련 상태도 중요하지만은 예.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마필의 조시가 살아있다면 일단 노림수 마필 쪽으로 한 방을 때릴 것이고 아니다 싶으면은 최저 배당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쪽에도 한 방 힘을 실지 이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는 9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강한남 위원님은 딱 3마리 정도를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인 승부를 지정하신 것 같은데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강한남 위원님 ARS 번호도 나와 있죠. 7경주는 강한남 위원님과 한 배를 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한남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7월 14일 금요경마 10개 경주 그리고 제주 중계 5개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민태민도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현장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